안녕하십니까. 예민수입니다. 10월 들어서도 시장이 어려움을 겪네요.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는 장세고 또 마음이 불안불안해서요. 오늘은 장세 진단 긴급하게 좀 하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님 모시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에서 뵙지만 못다한 이야기가 많고 편하게 오늘 좀 궁금증들을 좀 여쭤보려고 모셨는데요. 9월에 좀 흔들리고 어려웠어요, 시장이. 그러다가 10월 들어서 안정세를 찾는가 싶더니만 다시 좀 뒤로 한 걸음, 두 걸음, 2,400 못 지키고 밀려나고요. 또 변동성이 갑자기 좀 커지는 그런 형국인데요. 주가 이렇게 변동성을 지면서 밀리는 주된 이유는 뭘로 보세요? 네, 우선은 심리적으로 지금 이제 대주주 양도 관련된 3억 과세에 대한 부분이 추후에 조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 그 추석, 그러니까 9월 달 전후로 해가지고 조금 시작이 된 듯한 느낌도 사실 좀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그리고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제 수급이 이제 매수 주체가 약간 좀 공백기가 들어가고 대부분 다 매수 주체들이 조금 파는 쪽에 어떤 물량들이 조금 더 우세한 분위기에서 수급적인 공백에 의해서 이제 조금만 밀려도 그리고 장중에 보면 그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이 외국인들이나 이쪽에서 조금 프로그램 밀어버리면 시장에서 조금만 밀어도 이제 두둑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조금 그 외에도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본다면 미국 부양책 합의의 기대감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의 그 갭이 상당히 많이 이제 좁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능우신 장관도 일정 부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선 이전에 이렇게 좀 합의되기가 좀 쉽지 않다 말을 하다가 또 많이 좁혀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트럼프도 오락가락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선 전까지 조금 갈 수 있는 분위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결국 이제 바이든의 압승과 그리고 상하원 모두의 민주당의 압승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격차가 다시 이제 또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어떤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불확실 요인으로 남아 있다는 점도 좀 까봐야 한다.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힐러리와 트럼프의 이제 그 경합 지역에서 격차가 지금 이제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합 지역의 격차가 힐러리 때보다 훨씬 지금 좁혀져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약간의 어떤 그런 변수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지금 그 대선 관련된 일부 여러 조사기관에서 나오는데 아주 일부입니다만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이야기하는 또 조사도 나왔다고. 트럼프가 압승한다고요? 그런 조사도 좀 나오고 있다고 또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궤변인 것 같지만은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느 한쪽이 기울었다 할 정도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기 조금 어렵다는 점에서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좀 더 변동성이 커지는 분위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코로나 관련된 우울증이 있죠. 그래서 이제 블루웨이브라고 하는데 이게 그 대선이 끝나고 이제 코로나가 잠식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억눌렸던 소비를 한다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기 부양안이 여전히 이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합의가 안 되니까 지금 기존에 이제 진행됐던 1차 부양안이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소진됐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지표들이 좀 꺾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효과가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경기 부양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지표들이 좀 꺾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전히 실질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연말로 가면서 보수적인 스탠스로 바뀌면서 매수 주체가 이제 조금 사라지고 오히려 매도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역시나 과거 5년간 그리고 10년간을 쳐다보더라도 국내 시장이 10월 중에는 별로 그렇게 썩 수익률이 좋지 않았죠. 그랬다면서요? 재미없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지나고 11월, 12월 지면서 이제 수익률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특히 이제 11월보다도 12월이 더 좋았고 또 1월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약간 10월은 좀 쉬어가는 부분에서 조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IPO 대우로 이야기됐던 그 빅히트 엔터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사실 개인 수급이 아마 많이 쏠렸을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급들이 빅히트로 몰려 들어가면서 급락세가 나오니까 그쪽도 별로 수급이 별로 안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좀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누가 됐든 간에 어쨌든 경기 부양책은 나올 것이라는 점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바이든이 잘 된다면 뭐 부양책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기업 실적이나 지표들도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 국내 실적도 3분기 이후 바닥을 치고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3분기부터 시작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 시장에서 이야기를 뭐 누군가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주 불태우면서 사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버티는 단계, 세 번째 단계로는 이제 빠지니까 물 타고, 네 번째 단계로는 버리는 단계, 이런 단계인데 지금 단계로 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버티면서 물을 타는 단계, 이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불타오르는 국면은 유동성에 대한 국면은 사실 한번 그렇죠. 확 바람이 지났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오고 내년에 어닝이 확실하게 올라온 부분이 보인다면 아마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건 지금은 약간의 버티고 물을 타는 단계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맞아요. 좋은 주식을 가지고 버텨야 되고 조정이라고 하는 게 주가가 맨날 오를 수는 없는데 조정을 좀 얌전하게 받고 양호하게 받고 그러면 괜찮은데 항상 그렇지 않다고요. 불안감을 주면서 뭐 오늘도 그렇고 특별히 코스닥 같은 경우 최근 많이 밀렸잖아요. 장중에 막 2% 가까이 이렇게 밀어대고 하면 와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밀리는 거지? 불안한 마음들이 이제 엄습해 와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단기적인 시황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 자, 지금 그 말씀 들어보면 최근 국내 증시가 흔들리는 주된 요인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온 건데 당장 그러니까 대선이 어쨌든 간에 미국 대선이 불확실성의 중요한 팩터인 것만은 맞네요. 누가 되든 어찌 되든 지나가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대선의 불확실성을 이제 대선 11월 3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때까지 어떻게 가져가고 대선 전후의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이제 미국 대선 전의 변동성은 어쨌든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변동성이라는 게 빠지는 변동성만 있는 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뉴스가 나오고 어떤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가장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모르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 치료제 관련된 부분도 일부 이제 아주 그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던 일부 제약사가 조금 임상 3상에 대해서 좀 삐걱거리는 모습이 나오지만 또 다시 재개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파이자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올 것 같다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면 10월이나 11월 정도에 3상 결과가 만약에 굉장히 좋게 나오는 업체가 한두 군만 나온다 하더라도 분위기 또 확 달라질 수 그렇죠. 맞아요. 실질적으로 접종은 뭐 내년 초 정도야 돼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인상 3상에 대해서 결과치가 나오고 긴급 승인이 또 나와버리면 분위기는 완전히 또 돌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또 어떤 변수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 과연 이제 어떤 쪽을 좀 봐야 될 것이냐를 봤을 때 이제 국내는 조금 다르게 나중에 이야기를 좀 드리겠지만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바이든이냐 트럼프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공약에 따른 수혜 업종 찾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두 이제 그 후보를 본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그 대통령 후보자의 수혜 업종은 친환경이 가장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어떤 그 후보자의 공약의 수혜 업종은 5G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점은 양측이 다 모두 공통된 분모가 5G하고 친환경이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업종이 수혜 업종으로 공통 분모로서 상당히 좀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5G 업종은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망중립성 폐지하면서 2021년부터 5G 통신망 그리고 인프라 그쪽에 1조 달러 투자하겠다 발표를 했었고요. 또한 이제 바이든 후보도 5G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핵심 공약을 내세우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전역에 5G 통신망을 구축하겠다 이야기했는데 아마 1.3조 달러 정도 투자가 공약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분명히 맞고요. 과거에 이제 그 대선 이후에 인프라 투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굴삭기를 내세워서 땅도 파고 뭐 토목도 하고 트럼프 같은 건축도 올리고 경우 장벽 건설하고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 투자라고 과거에 아주 많이 부르짖었다면 지금은 디지털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G 통신 구축이 상당히 좀 유명한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SOC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우리가 친환경 사업인데 아마 이제 바이든 후보의 공약도 당연히 이제 내세워졌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청정한 산소와 물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거나 또는 청정 해역을 위한 다른 국가와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친환경 사업에 상당히 부정적인 것만 절대 아니고요.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트럼프 후보는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원하는 에너지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공약이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 그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친환경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자들이 네.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친환경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공동분모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누가 당선되든 5G 통신 장비라든지 네. 그다음에 친환경 쪽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5G 요즘 눌려 있거든요. 네네. 며칠 좀 폭이 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야 이거 좀 버려야 되나 이제 고민들이 있는데 조금만 큰 그림을 내다보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5G 가져가고요. 연말 대주주 양도세 부과 이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한 9월, 10월 날 이제 9월, 10월에 흔들리는 걸 가지고 일부에서는 양도세액이 12월인데 벌써부터 주식을 팔아? 생각해 보니 사실 올해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그죠? 많이 난 사람들은 연말에 불안감들을 미리 좀 조정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치권에서 아직까지 사실은 이슈가 좀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수준에서 그냥 3억인데 가족 합산하는 거 배제하는 정도로 그냥 기재부가 밀고 갈 상황, 아니면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으면서 이게 조금 더 지금보다 이제 금액 몇 년 유예하든가 뭐 네. 이럴 상황, 그랬을 경우에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식시장의 가장 특징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죠. 솔직히 말하면 뭐 기관 외국인은 1조 이상 팔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냈던 시장이 올해였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의 자금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사실은 양도세 3억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뭐 결론은 안 났지만 이제 과거에 입법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밀어붙였으면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또 정치권 입장에서는 이제 표심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가지 못하고 어쨌든 여권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2023년도 정도로 좀 유예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모든 투자자에게 이제 과세를 그렇죠. 하니까 그때 네. 맞추면 되지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치권에서는 이제 표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소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반된 부분인데 네. 결론이 안 나니까 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당장 이다 아니다도 모르겠고. 그러려면 선거가 가까운 선거가 하나 있으면 유리한데 네, 그렇죠. 선거가 없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10월 15일 기준으로 이제 네. 올해 코스피 코스닥의 개인 누적 순매수 금액을 보면 상당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 누적이 약 44조 원, 그리고 코스닥이 14조 원 정도인데 이게 이제 과거 연간 최대치를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7조 원이 최대치였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44조 원을 네. 매수를 했으니까 이게 몇 배입니까? 77, 49, 그렇죠. 6, 7배 되는. 그렇죠.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기존에 6조 원이 최대치였는데 올해는 14조 원이기 때문에 거의 2배 이상 네.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만만하지 않은 거고요. 특히나 중소형주,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대형주도 웬만하면 또 영향권에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매매 비중이 80~90% 정도가 이제 코스닥에서 개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민감도가 높다 볼 수 있겠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코스피도 올해 67%까지 과거에는 한 15년간 약 한 40에서 50% 정도가 개인 투자자 비중이었는데 올해는 67%까지 확대됐으니까 이 부분도 사실 무시 못할 만한 물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치 펀더멘탈과 무관한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당분간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9월 추석 전부터 조금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급이 조금만 팔아도 밀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영향권에 사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조금씩 주식 사는 분들도 이제 신용대출주 정부가 좀 주했단 말이에요. 네, 그동안 그렇죠. 뭐 맞습니다. 증권사를 통한 그 신용대출이라든지 일반 대출 이런 건 뭐 마이너스 통장했는데 그것도 과하니까 좀 주행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작이 좀 됐다면 이제 빠지면 빠지는 대로 또 좀 어려워지고 또 네. 이제 밀리게 되면 사실 우리가 신용장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담보 비율 부분에서 또 이제 던질 수밖에 없는 물량들. 그러니까 사지 않는,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없는 국면에서 조금만 던져도 빠지는 국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업체들이 취약하게 조금 더 밀리고 그래서 국내 증시가 오늘도 사실은 좀 밀리긴 했지만 그 해외 쪽에 미국 쪽의 선물은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넘게 장중에 변동성을 보였다는 것은 이러한 단계적인 수급 취약성을 충분히 보여주는데요. 다만 이제 증시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수급적으로 좀 밀린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조금 더 천천히 사면서도 어쨌든 좋은 종목을 조금 더 내년을 바라보고 지금 사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좀 살 수 있는 구간으로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지금 뒷단에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환율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순매수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여지는 구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단 받아내는 외국인들 수급이 받아내는 이런 부분도 제가 체크를 하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은 좀 지금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그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 얘기 약간 정리하고 가면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가게 되면 연말에 부담되는 건 사실은 사실이다. 네, 그렇죠. 사실이고 근데 다만 어떻게 될지가 변화가 남아 있는 거고 수급 얘기 좀 하셨으니까 이어가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시장을 받쳤죠. 받치고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개인의 비중이 사실 60% 후반에서 70% 간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사실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기관이나 외국인, 특별히 외국인들이 좀 귀환을 해줘야 되는데 환율이나 이런 조건들은 됐고요. 삼성전자나 실적도 사실 괜찮아요. 일부 기업들은. 그런데 아직 그렇게 세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 수급을 떠나서 이제 지금 전자 이야기를 잠깐 하셨으니까 사실 이제 뭐 3분기가 12조 3천억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지 않습니까? 서프라이즈죠.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뭐였냐면 3분기가 그렇게 잘 나왔어요. 인정하는데 4분기 이후에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계속 갈 수 있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결국 이제 그걸 아직은 신뢰하기가 좀 힘들다는 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가 계절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3분기가 좀 더 강하고 4분기가 조금 이제 쉬어가는 뭐 분기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이제 시사할 점은 뭐냐면 4분기가 이제 9조 원대 초반 정도 이제 추정이 됐다가 최근에 4분기 추정치가 10조 원대 후반. 거의 11조 가까이도 지금 4분기가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3분기 대비 QOQ로는 아마 4분기가 올라오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워낙 좋아서.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4분기가 3분기보다 좋으려 하면 아마 반도체 가격이 월등하게 올라와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수급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 보면 가격 하락세가 어느 정도 슬라이스하게 나오면서 내년 초 정도가 이제 어떤 그 상승 곡선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는 비용도 많이 떨고 전통적으로 좀 이익이 눌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QOQ로는 조금 슬라이스하게 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가 9조 원대 초반에서 지금 10조 원대 중후반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추세적인 어떤 원화 강세 기조가 최근에 좀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위안화의 강세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이제 중국 정부가 약간 이 속도가 좀 빠르니까 눌리려고 약간의 조치는 취하고 있지만 위안화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원화 강세도 계속적으로 달러 대비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가 또 큰 게 한계에 있는 게 중국의 국채가 이제 글로벌 어떤 펀드 플로우에서 이제 국채가 편입되는 게 결정됐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중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그 어떤 위안화가 굉장히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으로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흥국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환율 부분에 상당히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달러 대비 이런 부분이 환경이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원달러 관련된 캐리 트레이더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그 원화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강세를 본다면 한 1120원에서 1140원 구간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지금 외국인의 수급의 귀환을 지금 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분석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달러 매도와 원 매수의 어떤 캐리 인덱스 지수와 그다음에 TSMC를 비교 많이 하면서 삼성전자를 또 같이 비교를 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시가총액의 상대 강도가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데요. 그 TSMC 대비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율이 2015년 이후에 최저치인 그 76%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바뀔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최근에 이제 캐리 트레이드 상승 전환을 감안한다면 두 기업 간의 가격 격차가 굉장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TSMC와 순이익 격차가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굉장히 벌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6만 원 선에서 잘 안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약 한 1140원대 정도면은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겠고요. 그다음에 통계가 그렇죠. 예. 그렇고 1120원에서 1140원 사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가장 많이 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간에 들어온다면 아마 이번 그 개인들의 어떤 뭐 양도세 구간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은 수급이 메꿔지면서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는 어떤 섹터가 들어오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과연 뭐 살까? 개별 종목 사지는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시가총액 상위 중심. 근데 그 중에서도 어닝이 좋아지는 섹터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사면서 어떤 특정 섹터가 굉장히 주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서도 결국은 최근에 외국인 비중이 약 12% 정도 수준에서 9월, 10월 접어들면서 15%까지 외국인 비중이 좀 올라왔단 말이죠. 시사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과거에 이제 환율이 1,140원에서 1,120원 구간에 원화 강세 시에 주가 수익률이 좋았고 외국인 수급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걸 과거 데이터로 본다면 IT 가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철강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라든지 통신, 증권 이런 것들이 지금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섹터에 대한 부분도 물론 똑같을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언행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지가 되고 외국인들이 비슷하게 들어온다면 이 섹터는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외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장에 또 판이 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그렇죠. 거와 함께.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고 생각보다는 기업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4분기도 실적을 이어갈 게 뭐냐, 3, 4분기 실적이 좋아질 섹터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대충 얘기를 하신 거네요. 뭐 섹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가 좀 더 종목들을 좀 뽑아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죠. 사실 이제 지금 10월 시점이라면 결국은 이제 올해 좋았고 이것보다는 이제 이미 그건 끝난 것 같아요. 이제 3분기가 좋았는데 4분기 좋아지고 내년까지 좋아지는 이걸 이제 찾아야 되고요. 더군다나 그 중에서 많이 못 오른 거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베스트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의 움직임을 본다면 일단 먼저 우선 말씀드릴 것은 그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그 올해 실적이 뭐 어쨌든 3분기부터 분명히 제가 턴어라운드, EPS에 턴어라운드 나타났다고 봤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지금 EPS 상향 추정치가 약 35% 증가할 걸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업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물반 고기반의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올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라는 게 엄청난 그 단어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이 35%의 어닝이 이제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상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고 그 턴어라운드 자체가 크게 임팩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중요시하다 보면 지금은 저 PBR이나 저 PER이 두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턴어라운드가 되는데 결국은 눌려있는 종목이 뭐냐를 찾을 수밖에 없죠. 그게 수익률이 가장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지금 질문 주셨듯이 당장 3, 4분기에 좋아지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 여쭤보니까 제가 이제 종목을 좀 뽑아보면 일단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LG화학, 한국전력, 그다음에 CJ제일제당, 네이버, 삼성전기, 그다음에 통신 중에서는 LG U+, 그다음에 금호석유라든지 시젠,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상위 종목으로 3분기, 4분기까지 다 좋아지는 걸 보이죠. 그래서 종목군들은 이제 그 유틸리티 이런 종목은 좀 빠지고요. 그나마 이 다른 종목들 대해서는 이 말씀드린 종목들이 내년 성장률 역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되고 있는 종목을 제가 언급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철강, 화학 이런 부분도 특히나 최근에 이제 화학은 좋았잖아요. 철강도 일부 이제 3분기에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철도 운임 지수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 부분에 두각을 나타냈는데 어쨌든 철강 화학도 지금 4분기와 내년 실적 성장률이 시장 대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이 바닥이라는 업종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말에 유망한 섹터 중에 이제 이익 턴어라운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당한 밸류에이션의 어떤 이익 구조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 그러니까 저 PR이나 저 PBR이 또 적용될 수 있는 종목군이 따로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은 수익이 낮던 성장주를 처분하고 대형 우량주 중에 저 PER, 저 PBR을 갖고 있는 종목을 사실은 찾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에서 좀 섹터를 쿠리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조건을 두었습니다. 단기 실적 상향.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이익 모멘텀이 상향 조정되면서 내년 2021년도에도 이익 증가율이 상위권에 속하면서 저 PER 및 저 PBR의 상위권에 또 속하면서 그런 조건을 종목을 쭉 그렇죠. 뽑으셨구나. 또 이제 낙폭 과대까지 관찰되는 그러니까 이게 퀀트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좀 뽑아보면 이 부분에서는 짚히는 것들이 이제 순서로 보면은 LG U+, 그다음에 대림산업, 그다음에 종근당, LG전자, 삼성 SDS, 유한양행,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농심, 그다음에 대한유화, 콜마 B&H, 포스코, LG 디스플레이, OCI 이렇게 집계가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4개의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교집합을 가지고 퀀트를 돌려보면 이런 쪽으로 스코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스코링에 나온 이 종목들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포지션이 될 수 있고 이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이 유입되면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에 관한 얘기는 시장의 주도권에 관한 얘기는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또 집중적으로 이어갈 건데 뭐 역시나 미리 또 퀀트로 또 돌린 종목들 얘기를 쭉쭉 꺼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일단 좀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이제 9월에 어려워서 이제 우리가 8월 이제 중순 지나고 8월 광복절 지나고 막 코로나 환자 늘어나고 되게 어려웠잖아요. 네네. 미국 기술주도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야, 9월에 고생, 8월에 흐름은 좋았거든요. 근데 9월에 고생했다. 10월에 좋을 걸 생각했는데 어렵다. 왜 흔들리느냐? 그 이유를 봤는데. 자, 그러면 연말을 내다보는 지금 10월에서의 전략 짧게 한번 좀 마무리해 줘 보세요. 네, 어쨌든 10월 이후부터는 네. 결국은 내년을 보고 산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3분기 좋고 4분기까지 우상향 그림 그려지면서 내년 그림이 이제 턴하면서 오히려 올해보다 더 좋아지는 그림이 있는 종목, 업종, 그리고 그게 또 저 PER이나 저 PBR 같이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굉장히 눌려 있는 종목을 지금 구하자 이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을 제가 좀 강조드렸지만 외국인 수급이 주도할 수 있는 업종, 최근에 수급 개선과 실적 대비 눌려 있는 업종으로 본다면은 역시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IT 쪽의 반도체입니다. 네. 그리고 IT 가전 쪽으로 부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금호석유를 포함한 화학 업종이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동차 섹터도 상당히 유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은 이제 지금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다시 좀 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비스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글로비스도 마찬가지고 조금 반응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대비 언더퍼폼했던 주도 업종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눌려 있는 실적 대비 눌려 있는 업종을 본다면 통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신, 그다음에 이제 IT 하드웨어, 그다음에 반도체, 필수 소비재, 그리고 증권 이런 쪽도 충분히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쪽에서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하시고 종목을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